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 추명가 83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 볼게요. 사주 중의 제왕격과 김영종제 노은자도 재정기관 록을 타서 재무운행 세무로다. 이제 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왕격 그리고 김영종제. 김영종제라고 하는 것은 종제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천천히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사주직의 제왕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사주의 제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지 기준으로 제격이다 그러면 제격에 어떤 성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식상생재한다거나 재생관왕한다거나 재화인이 떨어져서 격을 잘 이루거나 요런 성격 기준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이 추명가 83번째 구절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에 재가 아주 왕한 구조, 그리고 일간이 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세무기관이나 재정기관 요런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뜻을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김영종제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종격의 논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적천수에 그 종격과 확격을 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 사주 통변의 좀 논쟁거리예요. 이게 종격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아래에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중에 제왕격과 김영종제, 종제격이 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금전을 다루는 어떤 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재무은행, 은행 일을 본다거나, 어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를 담당해서 은행에 자꾸 들락거려야 한다거나 세무 관련 일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왕한 구조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벤 버냉키 전 미국 FRB 의장 사주입니다. 당연히 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제외한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제격이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이렇게 투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격국론적으로 보면 이 제가 칠사를 생하고 있죠. 그래서 재생살의 구조를 갖추었죠. 재생살의 구조는 제격이 대표적인 파격 사례이긴 하지만 일간이 왕하면 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9년 5월생이시고요. 세무 관련 고위공직자 분이십니다. 정화일간이세요. 4월에 출생하셨죠. 닭띠다 보니까 그 사유축, 요게 이제 제9글자잖아요. 사유축 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격은 아니지만 제가 무척 왕한 구조를 짜버린 거죠. 게다가 천간에 기토가 두 개나 투관했죠. 그러면 식신생재의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격이 성격하는 어떤 조건 중에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간이 왕해야 되는 거죠. 일간이 왕한 여부는 물론 이제 4월생이니까 화가 왕할 수 있고, 요 시에서도 요게 왕함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본문 구절에 제왕격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종제에 대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예시는 완전풀이 적천수라고 하는 책, 거기에 이제 인용된 중화권의 굉장한 부호인 시제촌이라고 하는 분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 한번 볼게요. 임수일간이시고요. 인월에 생하셨어요. 인오술 삼합을 하고 있잖아요. 화국을 짜고 있고, 이것이 재죠. 그러니까 재 세력이 굉장히 완강한 겁니다. 이 정도 화국을 짜고 천간에 병화까지 투관했으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임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식신이고 이거는 편관이니까요. 천간에 뜬 세력들 중에
일간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없죠. 만약에 여기에 인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글자 금이라도 떴다면 그러면 이제 종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조는 전형적인 종격의 어떤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견을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은요. 이 구조가 자평의 논리로 봐도요. 임수가 인월의생에서 인중에 간목도 투관하고 무토도 투관하고 병화도 투관했잖아요. 인중에 있는 무, 병, 갑 세 가지가 다 투관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식신 생재의 구조를 짜고 있죠. 격국론적으로도 나쁜 구조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 중에 제왕격과 김영종제 놓은 자도 재정기관 록을 타서 재무운행 세무로다. 사주 중에 재가 왕하거나 혹은 종제격이 된 경우에 이럴 때 격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재정기관에서 벼슬아치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재무, 일반 회사의 재무부처나 혹은 은행기관 혹은 세무 업무 등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사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요. 어떤 사주가 부자사주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특히 신강, 재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강재강이라는 건요. 내가 강하고 재도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재만 강하다 이러면은 재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관의 도움으로 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와 신만의 균형감으로 부명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도 강하고 재도 강하면 이 균형감을 찾으면 부자다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부자명을 논할 때 쓰는 사례이긴 합니다. 이 부분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본문 내용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